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요즘의 이슈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초보자로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60년대 케네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신선하고 프론티어 어떤 개척 정신이 보이고, 또 노자 도덕경에 나오듯이 큰일은 생선을 뒤집듯이 하라던 것처럼 큰일은 이 생선 뒤집듯이 세심하게 하고, 작은 일은 우주를 뒤덮듯이 크게 하라는, 큰 뜻으로 하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큰 뜻으로 하고, 큰 일일수록 생선 뒤집듯이 세심하게 하라고 노자가 아주 좋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치라는 큰 일을 생선 뒤집듯이 디테일하게 주변 사람 챙기고, 주변 사람 점심 같이 한번 먹고, 추운데 일하는 사람 외투 한 벌씩 사주고, 기자들 충전하게 뛰댕기는 거 멀티탭 사다 주고, 이런 세심함으로써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큰 일을 잘하는 것처럼 막 벌리기만 벌렸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일은 생선 뒤집듯이 하라. 나라 일은 생선 뒤집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로켓도 볼트 나트 하나 조우는 것, 그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조그마한 일은 우주를 품듯이 큰 뜻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한 것이 나중에 창대하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금 출발은 좋아요. 그러나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신선한 검사로서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정치의 초년생이라서 그거를 표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좀 잘 득표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자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이가 너무 죽이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양쪽 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돌아가. 한쪽은 좀 빨리 돌고 한쪽은 옆이 돌고, 이래 차가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할 건데, 둘이가 똑같이 보조를 잘 맞추어 가니까 그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가짜 뉴스 막 온갖 것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국정원 출신,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라는 국정원 출신의 무당이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맞지도 않는 정계를 내놓는 무당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무당이 국정원장 출신의 무당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무당이라고, 그 이야기 먼저 하고 좀 무당이를 할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권력은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한동훈을 반드시 치내고 한동훈은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런 전개를 자꾸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인신공격인가 모르겠지만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자갈치 부근에서 살았는데, 사업을 했는데, 자갈치 그 밑에 보면은 영도다리 밑에 점집이, 유명한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래가 뭐냐 하면은, 그 6.25 사변 때 피난 내려올 때, 요즘 말로 하면 랜드마크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자. 서울에 청량리 가면, 청량리 예전에는 70년대 청량리 역앞 시계탑. 만나자. 거기 이제 그 랜드마크인 것처럼, 그때는 뭐 큰 건물이 없고 뭐 교통통신이 있고 부산에 뭐가 있는가 모르니까, 부산에서 유명한 데가 뭐냐면 영도다리에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헤어지면은 막 울며불며 막 이러는데 막 차에 밀리고 사람에 튕기고 굶고 폭탄에 숨고 이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질지 모르니까 약속을 했는 게 전부 다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어쨌든지 살아가 오면은 영도다리로 온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어라 금수나 노래처럼 영도다리 난간 곁에 전부 다 영도다리로 온 거예요. 그 애달픈 마음, 요즘처럼 뭐 전화도 없고 연락 뭐 정보도 없고 이런 애달픈 마음에 점쟁이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도다리 밑에 점쟁이가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전부 다 봉사들이 많아요. 봉사람 생각하면 이제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쟁이가.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도 못 받는 사람한테 왜 점을 묻지요? 근데 저도 그게 캐치마크인데 저 혼자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눈을 감고 사니까 그 혼자 이 명상을 많이 하고 그 어려운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세상을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반의적으로 아, 저 사람이 조금 정신이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보로 가는 거예요. 그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쉽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귀신을 부른다 하는 게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게 정신이 이상자 아니에요.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참 묘합니다. 뭐 저는 일체 미신을 믿지는 않는데 여자들은 특히 그런 걸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뭐 이상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신공격 같지만은 우리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걸로 애꾸는 박, 그 국정을 준 애꾸는 박은 눈이 하나 안 보이니까 제가 말한 무당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장을 했다는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능이 돼. 국정원장으로 세상을 조금 봤으니까 다 알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기대어 가지고 무당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주로 그 사람의 방송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입에 올리기도 싫은 욕을 하고 싶고 인신공격을 한번 한 거예요. 시대의 어떤 그 무당회라든가 점쟁이들이 가진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인신공격을 한번 한 겁니다. 인신공격 들어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그런 짓을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총선에 만약에 이기든 지든 총선이 끝난 뒤에 미국에 가는 게 그 애꾸는 무당이 말하는 것 같은 권력투쟁에 실패한 겁니까? 실패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피도 아니고. 왜? 큰 일을 하고 나면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쉬어야죠. 지금부터 한 100일은 죽기 살기로 목이 쉴 거고 잠도 못 자고 온갖 그거를 한데 그 휴가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기든 지든 저는 도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권력투쟁의 몰락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휴가 갈 수 있죠. 승리했으면 승리의 기쁨으로 휴가를 가는 거고 패배했으면 패배의 슬픔으로 그 위로하기 위해서 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력투쟁 그 무당들이 말하는 무당이 말하는 권력투쟁의 실패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휴가다. 휴가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초안지에 보면은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과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한신이 있습니다. 장량은 우리로 말하면은
청와대에 있었고 한씨는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 뭡니까? 역발상 기계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초나라에 누굽니까? 역발상 기계세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한나라로. 유방. 그게 유비의 조상입니다. 유비의 조상. 삼국지에 나오는. 그랬는데 그 초안지에 장량은, 저도 그 얼마 전에 올 11월 달에 중국의 장가계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 장가라 하는 게 장량이가 글로 숨어들었다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도 있고. 근데 거기가 조금 그 도가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동양화에 나오는 그 깎아지른 절벽이고 구름이 서리고 그 신선들이 사는 그런 동양화 그림 같은 그런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장가계. 그것처럼 장량은 그 장가계라 하는 깊은 산 속으로 남쪽에 그 중국의 남쪽에 있는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녹을 받고 조그마한 나라 제후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신의 왕후에게 붙잡혀가지고 젓갈이 됐어요. 옛날에는 중국에는 그런 형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토막을 내가지고 소금에 절여 넣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면 섭취를 안 하니까 두고 그거를 보고 그 복수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한신은 젓갈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권력하고는 다음 세력은 멀수록 좋다. 멀수록 좋다. 자기가 뭐 꿈을 꾼다든지 생존을. 우리의 한동훈은 다음에 자유우파의 지지를 듬뿍 받은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리고 미래 권력이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권력하고 멀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하는 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미래 권력으로서 그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은 얼마나 똥파리나 그런 어떤 청탁에 시달리고 다음 총선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을 겁니까? 요즘 보세요. 공산자파들이 가짜뉴스라든가 조작이 이재명의 피습자작,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 명품 핸드백 갖다 주면서 몰래카메라에 찍는 거, 이런 조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김건희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도 오지랖이 넓고 조금 품위가 없어요. 지 할 일 안 할 일 구별을 못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또 공산자파나 언론들이 부추기고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을 가야 됩니다. 권력하고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되어야 된다. 멀리서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유학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한국 현실에서 이준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긴 편에 섰잖아요. 그러면 훌훌 털고 윤석열 대통령님 잘하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한다고 심신이 피곤하니 제가 말한 대로 1.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심신. 2. 나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현재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피해를 입으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언론들 따라오고 피하니까. 그러고 자기가 미국이나 스위스 가가지고 말입니다. 한 1년이나 지금 2년쯤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번 총선에 오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 와서 총선을 출마하고 총선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얼마나 모습이 좋았겠나 이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현재 권력 입에서 촐랑대고 비판하고 지 잘났다 하고 내라도 그 젊은 사람 밤할때기 때려봅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재 권력이 가까이 있을 미래 권력이 가까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종필이가 말한 2인자의 덕목 2인자는 뭐예요? 미래 권력 아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빠말때기 맞고 쫓겨났잖아요. 지금 이를 바닥 갈아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아무도 사람이 달라들지 않습니다. 똥파리 같은 구경꾼은 모이겠지. 근데 이준석이나 철이 없어가지고 구경꾼인가 물건을 살 사람인가 구별도 할 줄 몰라요. 사람이 와 모이면은 영웅심에서 좋아가지고 그런 철부지에 철부지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한동훈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 출신의 무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은 반드시 미국으로 쫓겨간다 이것이 아니고 한동훈은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쫓겨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개 다가 안 보이면은 훌륭한 무당인데 반만 보여서 좀 얼치긴가 모르지만은 국정원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충고드립니다. 그 국정원장 출신으로서 그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두고 봐라. 이현주 공천 못 받는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전개만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뭐 무당 같은 소리를 해요.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나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무당들이. 미래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야기했어요. 정치는 생명이다. 더구나 선임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무당이 자기들 팔을 위해서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무당 정계를 내놓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품위 있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이번 총선 후에 미국이 좋다. 그러나 미국도 너무 가까우면은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곳에서 2년만 쉬었다가 오시라. 뭐 언론에서 권력투쟁에 밀렸니 죽었니 살았니 이런 말을 하더라도 꿋꿋이 인내하고 거기서 2년만 참고 오십시오 하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뭐 저는 스위스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도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또는 지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의 합리적인 운용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공산자파들이 벌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고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강의를 하고 인신공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좀 품위를 지켜야 해요. 나이도 80이 가까이 된 사람이 그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잡범 이재명이한테 그 굽실거리고 그런 정계를 내놓고 남의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을 노리고 적어도 그런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자유우파가 총선에 승리하고 공산자파들이 뿌리채 들려 나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고 자유우파끼리의 조금의 지금 분파 혹은 종파, 그 종파주의를 벗어나서 일단 총선에서는 단결합시다. 그리고 공산자파를 드러낸 이후 우리 2차전으로 싸웁시다. 일단 총선만큼은 공산자파를 드러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그 구독자가 한 100명만 넘으면은 이 편집자도 두고 또 그 뭡니까 장비도 조금 좋은 걸 구비를 해서 훌륭한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